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경입니다. 온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와 제주 지방은 5에서 4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밤 백령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에, 내일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비는 추위를 몰고 옵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모레 아침에는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날씨 변동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모습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낮은 비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또 안개도 점차 짙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에는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주로 남부지방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갤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 남부지방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가 11도 등으로 흐린 날씨 때문에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평양은 영하 2도, 함흥은 영상 2도로 아침에는 많이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는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강계는 0도에 머물겠고 원산은 8도 정도로 오늘보다는 살짝 낮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주로 먼바다에서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해상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후에는 기온이 더욱더 크게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죠. 농가에서는 이리저리 신경 쓸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날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지난주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날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이 포함된 중부 지역이죠. 평년 기온이 4.3도로 작년보다는 2.1도가 높았고요. 평년에 비해서 0.9도가 높았습니다. 이거는 주 후반에 기온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일주일 평균 기온이 좀 올라가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충청 지역이 포함된 중부 지역인데요. 지난주 평균 기온은 4.9도로 평년에 비해서 1.7도가 높았고요. 평년에 비해서 1.5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에 호남과 영남, 제주도 지역이 포함된 남부지방입니다. 올해 이제 평균 기온이 8.8도로 작년에 비해서 1.9도가 높았고요. 역시 평년보다도 1.9도가 높았는데 이건 주로 이제 남부지방으로 지나가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작년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워낙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피해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지난주는 작년과 또 평년과 비교해서 강수량이 어땠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죠.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북서쪽에서 고기압이 확장을 해왔고요.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기압골 영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년과 비교해 보면 사실 지난주 전국적으로 한 10mm 내외의 비가 왔어야 하는데 오지 않았는데
오늘과 내일, 지난주에 안 온 비까지 좀 포함해서 많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주는 평년보다 기온은 높았고 강수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센터장님, 지난주에 미세먼지와 함께 때 아닌 황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황사는 거의 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겨울, 가을 이 길목에 나타난 황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었죠. 제가 이제 이성 현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특이했던 것이 늦가을 황사였는데요. 그 전주 주말에 중국에서 아주 강하게 만들어진 황사가 우리나라의 주초부터 거의 일주일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 이성 영상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황사고요. 중국 베이징 부근 동그란 원이죠. 노란 원. 강한 황사로 표시된 지역. 이 지역 쪽으로는 아주 강한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는 최고 20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평소에 한 70배 정도 농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항공로도 폐쇄되기도 했는데 이 황사가 이제 지난주에 초에 우리나라로 날아오면서 화요일, 수요일엔 거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황사는 봄철이거든요. 이렇게 늦가을에 나타나는 건 아주 이례적인데 이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현재 사막화 또 기온 상승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이 지금 기온도 높고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 황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내일도 황사 예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황사가 가을 황사인데 이제 내일 온다면 겨울 황사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 지역 쪽이 기온이 훨씬 더 내려가거나 눈이 덮이기 전까지는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발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겨울, 초겨울까지는 황사가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12월이 시작되자마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이번 주간 전국의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간 아주 날씨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하죠. 그렇죠. 뭐 이제 비도 자주 내리고 아주 추워지죠. 일단 이때쯤 비가 내리면 비가 한번 내릴 때마다 우리가 속옷 한 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속옷 두 벌입니다. 아이고. 일단 내일 비가 내리고 5일 날 한번 추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6일 날 기압골에 한 번 더 통과하고 7일, 8일은 아주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네. 거의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뭐 강원도 내리고 영하 1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아주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클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기상 정보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공기가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대기질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내일도 우리가 황사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 중국 쪽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중부지방서부터 영향을 주면서 한때 나쁨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5일 날은 서쪽 지방으로 정차가 되면서 한때 나쁨 상태. 그러나 이제 6일 날은 전국적으로 다시 기압골 통과하면서 보통 7일, 8일은 저 북서쪽에서 아주 강한 북서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지방의 자세한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와 강원 지방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지역별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고성인데요. 내일 흐린 가운데 주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양구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에 살짝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원주도 흐린 가운데 오전 중에 살짝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동두천은 흐린 가운데 새벽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개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수원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새벽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기도와 강원 지방은 내일 흐린 가운데 주로 새벽이나 아침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센터장님, 이번 주 서울, 경기, 강원도 지방의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강원도, 경기도가 포함된 중북부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일단 눈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인데 일단 흐린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5일 날은 맑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6일 날 흐린 가운데 약하게 한두 차례 눈비가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에 7, 8일은 북서쪽에서 강하게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아주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진짜 겨울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이 유난히 매서운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 최북단에 있는 연천 지방입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날씨입니다. 연천 읍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새벽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신서면입니다. 흐린 가운데 새벽에 비가 조금 내리다가 오후에는 개겠고요.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왕진면입니다. 개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네, 연천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주말 동안에는 계속 영하의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살짝 올랐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5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네, 연천은 모레부터는 영하 7도의 한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역시 추위가 먼저 시작되는 지역답네요. 센터장님, 이쯤 되니까 올겨울 날씨가 어떨지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올겨울 얼마나 추울까요? 일단 기상청에서 겨울 전망을 발표를 했죠.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은 평년과 기온은 비슷하고요.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많을 거로 봤습니다. 내년 1월이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다소 높을 거로 봤고요.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적을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2월이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기온을 본다면 거의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이런 기온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수량은 세 달 평균을 보면 거의 평년과 비슷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여름이 워낙 더웠잖아요. 그의 여름이 더우면은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다라는 썰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겨울이 워낙 춥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평년과 거의 비슷한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네요. 하지만 겨울이다 보니까 한두 차례 이렇게 기습 한파가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평균 기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1월에 평균 기온이다 보니까 12월에도 몇 차례 한파가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기온이 올라가서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다는 것이지 실제로 한파는 몇 차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도 아주 강한 한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얘가 올겨울에도 몇 차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한다는 것이죠. 네, 연천군 시설 농가에서는요, 지금 버섯 재배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겨울 대비 잘하셔서 이번 겨울 무사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느타리 버섯의 산지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도 지역의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도는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는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는 차츰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충북 괴산은 흐린 날씨 속에 새벽에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당진은 비가 내린 뒤 개면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공주 역시 새벽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무척 차가워지겠습니다.
네, 충청 지방은 내일 오전 중에는 다소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터장님, 이번 한 주간의 충청도 날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충청도가 있는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는 오후부터 점차 개이는 날씨가 되겠는데요. 수요일은 5일은 맑고요. 다시 목요일은 6일에 기압골 영향으로 흐리고 눈비가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은 7일과 토요일인 8일은 아주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 다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 때문에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 역시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6도에서 한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한 한파, 강풍이 예상이 됩니다. 네, 충청 지방은 목요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깻잎을 생산하기 위해서 잎들깨 종자를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태안군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안면읍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는 차츰 개겠습니다. 원북면인데요. 새벽 사이에 주로 비가 내리겠고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이원면 역시 흐린 날씨 속에 새벽 사이 비가 내리다가 개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태안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12도, 낮 기온은 16도였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9도, 모레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태안은 내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야외 작업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태안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태안군에는 전국 잎들깨 종자를 생산하는 생산 단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태안 쪽 잎들깨는 깻잎 종자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에 포트의 파종에 모를 기르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 모 정식을 하며 11월 초에 수확 작업을 거쳐 금산, 밀양 등의 잎들깨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수확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은데 현재 잎들깨 종자 생산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까지 수확 작업과 탈곡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12월 중순까지 건조 작업과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발화 검정을 받은 후 1월 중순부터 산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예년과 비교해서 올 한 해 잎들깨 작황은 어땠습니까? 올해는 잎들깨 생육 초기인 8월에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내리짐이 늦어졌고 꽃봉오리 형성 후 곡식이 있는 등숙기에 온도가 낮아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등 다른 해보다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생산량은 예년 대비 10% 감소할 전망입니다. 네, 잎들깨가 잘 자라기에 어떤 환경이 적합한가요? 네, 잎들깨의 생육저고는 벼, 옥수수 등 여름 작물보다 낮은 20도씨 전후이고 서리를 맞으면 발화율이 떨어지므로 수확할 때 서리를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토양의 재배 적응력은 양호한 편이나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 또는 양토가 재배에 적합합니다. 네, 이 시기에 농가에서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최근 비가 자주 내렸는데 잎들깨 수확 후 검조 작업은 반드시 비가림 하우스 내에서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발화 검정 테스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하여 발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발화율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에서만 잎들깨 종자를 생산한다고 들었습니다. 태안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요? 태안 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여름철 온도가 2 내지 3도씩 낮으며 내륙 지역보다 1개월 정도 서리가 늦게 와서 만생종인 잎들깨의 최적 재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회 이상 발화 검정 테스트를 거쳐 발화율 80% 이상을 종자만을 엄선하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잎들깨 종자라고 자부합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잎들깨 종자를 건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 이번 한 주 동안의 태안의 날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은 일단 비가 내린 다음에 오전 중반서부터 비가 그치겠고요. 5일 날은 구름만 좀 다소 많은 날씨. 다시 6일 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에 7일, 8일은 지형적인 영향입니다. 대개 이제 중부지방은 맑은데 이 서해안 지역 쪽으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안 지방은 이번 주 추위와 함께 눈 소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태안군에서 생산한 잎들깨 종자는요,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전국 깻잎 산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깻잎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구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새벽에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창원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다가 오전부터는 개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거창은 새벽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담양은 비가 그치면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 때문에 날씨가 부쩍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전라남도 목포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개겠고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지방도 내일 흐린 날씨 속에 새벽까지는 빗줄기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장님, 이번 한 주 동안 남부 지역의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는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수요일은 맑다가 목요일은 6일 다시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눈비가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은 7일과 토요일인 8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 남부지방 맑은 날씨가 되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에 영향받는 호남 서해안 지역, 제주 지역, 이 지역으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7일부터는 역시 마찬가지 이 지역도 폭설, 다음에 강풍, 또 기온이 많이 급강합니다. 그렇군요. 농가 여러분들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남부지방도 이번 주 목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추워진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전라남도 구례에서는요, 지금 산수유 수확이 한창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작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구례군의 내일 날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례군 산동면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산수유를 생산하고 있는 광희면입니다. 새벽 사이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개겠고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용방면인데요. 새벽 사이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는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네, 구례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9도였습니다. 내일은 잔뜩 흐린 날씨 속에 아침 기온 11도로 출발하지만 낮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합니다. 14도에 머물겠고요. 모레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산수유 수확철이잖아요. 지금 농가에서 수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예, 산수유 수확은 보통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이루어집니다. 현재 50% 정도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는 산수유를 수미하는 작업으로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러웠잖아요. 산수유 작황은 어떻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가뭄, 폭염,
장마 등 번개스러운 날씨 변화가 있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여 예년에 비해 산수유가 120% 정도 더 생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었네요. 전국 산수유 최대 생산지가 전라남도 구례잖아요. 이 구례에서 산수유 농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구례 지역은 연평균 기온 13.1도, 연교차 24.8도를 나타내는 대륙성 기후로 겨울철 혹한이 거의 없고 온난한 편입니다. 산수유는 내한성이 강한 작물이기는 하지만 봄에 꽃이 피는 시기에 서리 피해를 입을 경우 수량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구례는 봄이 상대적으로 따뜻하여 산수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난한 기후 덕분이네요. 이 온도 외에도 유리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조 시간의 장단은 농작물 생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례군의 연평균 일조 시간은 2124시간으로 일조량이 풍부하여 우수한 품질의 산수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수유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시점인 9월 이후 강우량이 적어 맛과 착색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이제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이맘때 농가에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산수유가 추위를 잘 견디는 내한색이는 하나 뿌리가 지표에 가까운 청근성이기 때문에 토양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산수유는 특이하게도 이듬해 열매가 맺힐 꽃망울과 올해 수확해야 할 열매가 함께 있습니다. 열매를 털기에 진동을 주게 되면 가지가 벗겨지거나 꽃망울이 함께 떨어져 이듬해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산수유 수확을 절반가량 마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업량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센터장님, 이번 주 구례군의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비 온 후 개인의 날씨가 되겠고요. 5일날은 맑습니다. 6일날 다시 기압골 영향으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다음에 7, 8일은 서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륙 쪽이라도 호남 지역 쪽으로 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날씨 잘 확인하셔서 산수유 수확하시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산수유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반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황사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동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